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1시간 50분이 넘어가가지고 다 끝나고 이를 어떡하나. 배경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이 스페셜 리포트, 이 리포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좋으면 우리 최밀턴 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문 기사 쭉 계속 읽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나중에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1, 2부로 올리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1, 2부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이 시간을 좀 뺏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00번 다짐님이 설마 저 1등인가요? 네. 해시바라기님도, 그리고 굿들이 굿님, 윤슬님 거의 동시에 올리셨습니다. 김은숙님 등등. 자, 속성이란 속썩이는 성질이 있군요. 주식시장의 속성 중에 그렇네요. 속썩이는 성질. 속썩이는 성질이었네요. 네. 업로드 2분 후에 왔는데 8등. 이번 하락장에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남들 다 먹는데 나만 못 먹었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탐욕심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유튜브로 인생공부님 오랜만에 저도 뵙는데 고수가 되실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부산에서 올라간 부부입니다. 어떤 부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신동 사신다고 하셨죠? 네. 직장인 9년차 30 중반이 넘어가는데 대학생 때부터 하던 주식이 채슬리를 만나 꽃을 핀 기분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의 밸류에이션에 관한 책을 봐도 국장에 접목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아리송했는데 채슬리를 만나 좀 더 그 수수께끼가 풀렸죠. 번외로 2년 넘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시는 전문의과 함께하니 저도 회사에서 나긋나긋해지네요. 회사는 매일이 전쟁터인데 말이죠. 내용은 진짜 알차고 좋은데 중간에 배속 안 하면 조금 지루하네. 그나저나 나 실수로 폰 정리하다가 텔레 다 날아갔는데 혹시 꼭 들어가야 하는 추천방 있을까? 하셨는데 저는 텔레방을 안 봅니다. 너무 이 텔레방에서 좋은 글들이 많이 오고 가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크게 이제 이쪽 섹터가 올라가네 했을 때 좀 늦더라도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선수들이 입장을 했을 때 그 선수들도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이건 남은 음식 드시고 가세요 하고 나는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잔치 열리면 거기 1, 2등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와, 여기 진짜 먹을 거 많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를 때 그래 하면서 또 가서 먹어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 좀 머무르고 있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와, 이 집 맛집이라며 하면 몰려왔을 때 저 사람들도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음식은 다 거의 다 먹어가는데 막판에 보면 와 몰리잖아요. 이 폼으로 쫓아다니는 분들 막 몰렸을 때
그분들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소문이 더 나면서 과열로 양상이 가는 게 항상 이제 마지막 상투를 칠 때의 모습인데, 그때 조용히 나는 먼저 이만 약속이 있어서 이러면서 또 나오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로 들어갔더라도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끝까지 다 먹어도 되는데,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마지막 설거지는 하고 나오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다 먹고 떨어지는 거 보고 설거지하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도 먹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로 들어가면 그래도 먹고 나오는데, 항상 보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로 들어가는 분들이 먹은 거는 없고, 마지막 남은 음식이 또 좀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오바이트도 나고, 오바이트 나오고 속도 안 좋은데 설거지까지 하고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적당히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굳이 그 뭐 텔레그램에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굳이 그런 정보들을 꼭 알아야 될까? 그냥 아침에 미국 반도체가 뭐 빠진 것 중에 네오 클라우드 업체 중에 하나가 코이와 같은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최 부사장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대단히 중요한 그 정보일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뭔 대단한 정보이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메모리가 빠지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창신 메모리의 상장이죠. 창신 메모리의 상장. 그런 강력한 경쟁자가 상장을 할 때 그 중국은 캡티브 마켓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배터리 CATL에서도 봤지만 중국 정부에서 엄청 밀어줄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CATL은 만약에 반도체를 담고 가는 펀드가 있다면 CATL이 상장이 되면 CATL 신청해야죠.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이 공모가가 또 너무 싸더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신청해서 좀 받아야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반도체 비중에서 좀 팔고 기존에 있는 거 팔고 CATL을 또 사야 되니까. 그게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시장이 한번 휘청했던 거라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섹터 특히나 D램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그러면 우리는 창신 메모리나 앞으로 또 상장할 양쯔 메모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걸 반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충분히 공부가 돼 있나 보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창신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SMIC는 상장이 돼 있지만 다 보면 회색 코뿔소예요. 코뿔소인데 지금은 이제 새끼 코뿔소죠. 새끼 코뿔소인데 코뿔소는 새끼도 위험합니다. 새끼도. 근데 그 코뿔소가 그 옆에 CAT의 코뿔소랑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1등이었던 K 배터리를 저렇게 주가를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이 키우는 코뿔소는 항상 위험하다는 거죠. 저게 회색 코뿔소가 정말 위협이 될까 안 될까? 무조건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오늘은 엄청 얼굴이 환한 모습 보기 좋아요. 어제는 장이 올라가니까 또 기분이 좋았고, 그죠? 오늘은 어떻게든 또 장이 빠지니까, 이 장 빠지면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막 막 기분이 업되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에서 질질 흘러내리고 있어서 은근 걱정이 되는 참이었는데, 기관들이 단순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저점 찍으러 내려가는 건지, 올 여름은
변동성 각오를 다시금 해야겠네요. 네. 일단 이 8월 중순까지는 네. 특히나 이번 7월 달이 7월 한 달이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비발디 사계의 사막장 같은 그런 장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계 여름의 사막장. 네. 어제 뵙는데 지치셨더라고요. 안타깝네요. 건강이 최고인데 말이죠. 어제 지쳐 보였나요, 제가. 네. 6월에 채슬리 방문하고 7월 초에 일임하고 나니 이런 무서운 장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요 하셨습니다. 네. 어려운 장일수록 똑같이 얻어맞긴 하겠지만 예, 이 어려운 장을 나중에 만회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좀 하시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어떻게든 뭐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 빠지면 빠지는 대로 저희가 이런 하락장에서 마지막 딱 돌았을 때 그 다음 주도할 종목으로 확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예, 기존 주도 거수가 올라가면 기존 주도들을 사는 거고 아니면 이쪽인 것 같은데 하면 그쪽으로 갈아타면서 예, 손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제가 지금은 뭐 골프를 거의 안 치지만 옛날에 한창 잘 칠 때는 어쩌다가 뭐 트리플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트리플 하면 세타를 까먹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후반 홀 중에 좀 쉬운 홀이라 뭐 그런 홀에서 그 홀에서 버디 하나 하고 나머지 홀에서 뭐 파파파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또 85는 안 넘기지는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한창 잘 칠 때는 85가 넘어가면 좀 짜증이었어요. 내가 오늘 뭘 실수를 했나. 그래서 우리가 프로 뭐 야구도 그렇고 실점 안 하는 경기는 없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뭐 5대 빵, 3대 빵으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고 결국은 1년 메이저리그 한 180경기를 한다면 그 180경기에서 승률 60% 넘어가면 1등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터지고 벌고 터지고 벌고 하는데 결국은 터질 땐 좀 터지더라도 버는 장에서 또 확 벌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 내년에 벌기 아주 좋은 장이 펼쳐지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신용이나 이런 걸로 깡통 이런 거 나시면 안 돼. 그런 자금 관리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오래 했다고 고수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 마냥 오를 줄 알고 아무 생각 못하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연습이 되고 숙련이 되고 단련이 됩니다. 1000번의 연습을 단위로 하고 10,000번의 연습을 연이라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야모토 무사시 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 한 얘기입니다. 증권사 직원 지인이 어제 낮에 전화 와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시장이 미친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채슬리 실시간 2,000명 이상이 바닥 확인 지표라고 하셨던가요? 언니 전화를 끊고 바닥이다 생각만 하고 액션을 못했네요. 다음번에 언니한테 전화가 또 오면 그땐 꼭 사려고요. 오늘 또 전화 오시겠는데요. 일요일은 국립극장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보고 왔습니다. 아직 현역이라 짬짬이 돌아다닙니다. 운전하면서 주식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듣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됐잖아요. 보면 국가신용 등급도 그렇고 그 밤에 여의도 공원 같은 데를 뭐 저도 새벽에 뭐 1시, 2시 이럴 때도 이렇게 건너올 때가 많은데 하나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맨하탄의 센트럴파크만 하더라도 이 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참 다행이고 참 좋은 때에 태어나서 참 운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욕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욕을 듣는 상대방보다 내 자신의 정서,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안 하게 되었는데 욕 나오려고 할 때 웃고 많이 정말 삶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 정도 물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듯 계좌에 더 신기하게 채워지네요. 포스터 워도 읽고 있는데 읽을 게 많아 설레입니다. 네, 저게 포스터 워 투자 전략. 찰리 몽거처럼 워런 버핏처럼 늘 든든한 투자 스승이 되어주세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진심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어제 여수 다도에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놀러 다니고 싶다고. 돈 추가로 넣어도 처음에만 얘기하고 이후 추가로 넣을 때는 연락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예, 요즘 저희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영리해지셔가지고 스마트해지셔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증액을 많이 하십니다. 여우 다 되셨습니다. 저는 올 초에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전업 투자자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18년간 바텀업 투자로 대박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왔던 가치 투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작년부터 탑다운 스타일로 바꾸고 나서 메코드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닝브리프와 최밀턴의 영상들은 기업과 산업 분석, 능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워메신박은 시장의 동향과 심리, 전무님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 직전에 현금 비중 30% 이상 가져가라는 전무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하락에서도 별 타격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업 투자자로서 스스로 능력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서 지금처럼 해보겠다는 마음과 투자금의 일부를 1인 맡겨서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벤치마킹 할까라는 생각이 반반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셨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제가 평균에서 평균보다 약간 못하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구나. 예, 옛날에는 되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요즘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채슬리의 색깔 분명한 색깔 중에 하나는 일단 무조건 머리 받고 열심히 머리 받고 일단 열심히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열등감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운때가 딱 맞으면 확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그 운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해보다가 에이 뭐야 별로네. 나는 열심히 해도 에이 여기서는 기회가 없나 봐. 그게 이제 우물을 파다가 에이 여기 아닌가 봐.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파고 막 절대 우물을 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겨우 1m 파고 에이 왜 여기서 물이 안 나오지? 일단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박지성 선수처럼 월드컵 거기다가 히딩크라는 그런 어떤 나를 새로운 세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메신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멘토를 만나고 그때 확. 근데 박지성 선수가 그때도 열심히 안 하고 있었다면
안 하고 있었다면 그 기회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전업 투자하시면서 이번 장에 이렇게 여유로운 댓글을 쓰실 수 있다는 거는 고수가 다 되셨어요. 해운대 통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네, 전업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명의 금융무사가 탄생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의 현대중공업은 10거래일째 음봉입니다. 시장 반등할 때 너는 우째 그런 거냐. 그래도 또 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너를 하이닉스로 바꾸려다가 참았어. 네, 민정님이시고요. 채슬리 로고는 무엇을 형상화한 건가요? 이거 100만 원 주고 공모해서 받은 로고였는데 그 로고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는데 설명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유명한 화백님한테 그걸 보여드렸어요. 90 넘은 노신사 분 얘기가 투자의 본질에도 있었잖아요. 박전무는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저한테 자금을 맡기신 분. 그 화백님한테 그 로고 공모한 로고를 쭉 보여드렸는데 딱 저희 지금 채슬리 로고를 보시더니 이거 괜찮다고. 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처럼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 물이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이런 판사의 의사봉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정의롭게 뭘 처리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로고를 이걸로 정했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죠? 전무님 저 다음 주 수목 포항 갑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도 조심하세요. 우리 탑엔드님이 포항 가실 때마다 요즘 주가 빠졌었거든요. 다음 주라고요. 다음 주 수목. 다음 주 수목이면 이제 창신메모리 상장이 임박했을 텐데 창신메모리는 지금 27일 아마 상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목이 아마 그 창신 상장을 앞두고 마지막 스트레스를 주고 상장되고 나면 오히려 좀 이제 악재가 뉴스화되고 그 회색 골풀소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상장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메모리 이 반도체 회사 주가들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시작 직후 전무님 눈가와 입가에 미세하게 퍼져 있는 웃음기를 발견하고 오늘 주식시장이 올랐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그레이서님처럼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 있잖아요.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주식 잘합니다. 한편으로는 전무님 어깨는 참 무거우시겠다 싶었어요. 그나마 지친 심신을 축구로 단련하시는 것 같아서 새삼 축구가 고맙네요. 네. 요즘 월드컵 제가 거의 안 봤거든요. 저희 우리나라 그 남아공 할 때도 안 봤습니다. 워맨신바 그때 찍고 있었는데 와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찜찜했었는데 졌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확률 이런 것도 신경 안 썼어요. 쪽팔리잖아요. 그 딱딱 당당하게 좀 이기고 32강을 확정했어야지. 그 다른 나라의 그거에 확률적으로 막 목매달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예 그것도 신경도 안 썼어요. 거의 안 보다가 최근에 이 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 경기 하이라이트 좀 봤습니다. 반평생 넘게 살면서 인성이 항상 부족한 저는 전문의 방송 매일 들으며 많이 배우고 많이 반성합니다. 주식 정보도 좋지만 세상 살아가는 방법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쓰셨는데 인성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인성이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세실님이 딱 답변 해놓으셨네요. 인성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식하시는 분은 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남을 지적질 많이 하고 비난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본인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본인이 되게 인성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정의롭고 근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죠. 그죠? 현금 비중 갖고 있어도 어제 매수는 못했습니다. 충분한 공부가 되어야 저가 매수가 가능한 듯요. 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어리버리한 주린이입니다. 인턴도 하고 계시고요. 그죠? 네, 그럴 때 자신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인턴 공부하시면서 좀 더 내가 실력이 됐다 싶을 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주식은 애매하면 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면. 근데 지수는 애매할 때 지수는 사셔도 돼요. 지수는 사셔도 되는데 종목은 특히나 종목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사시면 안 됩니다. 어제 채슬리 인턴 가입하고 처음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 이것부터 볼까 저것부터 볼까 좀 헤맸습니다. 네, 초보적 가입자를 위한 이용하는 법. 네, 그 이용하는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네, 인턴 프로그램은 부패처럼 너무 좋은 유익한 투자 교육인 것 같아요 라고 솔트님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인턴 프로그램에 그냥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최고급 부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 자료가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자료 하나하나 보면 다 자료가 아마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거기 조회수 보면 많이 보는 것부터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다 읽다 보면 어제 또 2부까지 하는 바람에 많은 좋은 댓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댓글 여기까지 읽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헬리콥터 소리, 데이터 센터 반대, 님비에 갇힌 AI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노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지난 5월 미국 유타주 의사당 앞에서 박서 엘더 카운티에 건설을 할 AI 데이터 센터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노 데이터 센터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쓰는 산업용 디젤 발전기 소음이 최대 105데시벨에 달하는데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시끄럽나요? 주민들은 MBC 방송에 비행기 엔진이 돌아가고 화물열차가 철로를 지나는 듯한 소리가 밤낮 없이 이어진다고 호소를 했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소음 문제가 법정으로 번졌는데 위스콘신주 스터티번트 주민들이 지난 1일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고요. 소송 대상은 인근 마운트 플레전트에 들어선 MS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이 페어워터 1 MS는 이 시설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데이터 센터라고 소개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시끄러운 고철 더미일 뿐이고요. 미시시피주에서도 XAI와 스페이스X를 상대로 데이터 센터 소음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AI 열풍을 이끄는 미국 곳곳에서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 이 님비라고 그러죠. Not in my backyard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까지 벌어지는데 18일에는 50개 이상 도시에서 데이터 센터 반대 시위가 열릴 예정이고요.
지난 5월 갤럽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1%가 주거지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다소 또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비율보다 오히려 20%포인트가량 높다고 합니다. 자, 시장조사업체 데이터 센터 워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내에서 주민 반대로 중단하거나 늦춘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는 75건이나 되고요. 사업 규모는 1,300억 달러, 약 200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과 물, 전력 확보에만 집중하는데 주민 수용성이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군요. 자,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른 피해로 흔히 물 부족,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 환경오염 등 문제를 언급하는데 뉴욕타임즈는 14일 전력망 운영사인 PJM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미국 13개 주에서 가정,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3년 동안 63억 달러, 약 9조 4천억 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고요. 하지만 당장 주민들의 반대는 숫자가 아니라 이 피부에 와닿는 소음 때문인데 데이터 센터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 대형 냉각 팬을 24시간 가동해야 하고요. 여기에 정전에 대비한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일부 가스 터빈 설비까지 더해서 소음이 커집니다. 요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엔진, 조선 엔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디젤 발전기와 이 가스 터빈까지 수요가 발생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요. 앞단에 수요가 있는데 이 강력한 주민 저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빅테크 CEO 사진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대입니다. 예, 전부 다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제일 앞에가 여기 보니까 젠슨 왕이네요. 주민 반발은 AI 산업의 성장 속도를 좌우할 변수이고 데이터 센터 인허가 지연이나 프로젝트 취소가 늘어나면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 AI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는 올해 사업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주민 반대 확산을 데이터 센터 건설의 위험 요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자, AP통신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4일 뉴욕주에서 50메가와트급의 이상 이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인데 데이터 센터 환경 인허가를 중단하고 건설에 앞서서 전력망과 수자원,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평가하겠다는 것이고요. 애리조나나 일리노이, 오하이오주 등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각종 인센티브를 축소,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 달래기 성격이고요. AI 업계는 데이터 센터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회와 데이터 센터 견학 행사를 여는 등 소통에 나섰는데 이 메타는 지난 13일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 덕분에 세수가 늘어나 인근 지역 교사들이 전년에 5배에 달하는 이 5만 달러 규모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자, 지역별 데이터 센터 분포 현황인데 이게 우리나라네 보니까 강원도, 영남, 충청, 호남,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보니까. 160개 중에서 민간이 93개, 공공이 72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도 남일이 아닌데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35년까지 전국에
18.4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이라서이고요. 미국 사례는 사업 초기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비슷한 갈등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136곳은 지난 13일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요. 이들은 메가 프로젝트가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인 한계와 기후 위기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서울 독산동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독산동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져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은 현장 인근에 주거지와 학교가 있다며 이 전자파와 유해물질 발생, 소음 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요. 경기도 과천시 주암지구에서도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밖에 용인, 하남, 김포, 부천 등에서도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국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고 원전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을 추진한 뒤에 벌어지는 이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그거는 쇼킹하네요. 자, 최준호의 사이언스, 4년 뒤에 달 착륙, 10년 뒤에는 K 스타링크, 빨라지는 한국 우주 시계. 우리도 이제 도약점에 가까워져 온 것일까? K 우주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 달 착륙선은 앞으로 4년 뒤에 한국판 스타링크도 10년 안에 구축하고요. 이 같은 우주 경제를 구현해줄 우주고속도로 구현도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4일 국내 주요 언론 일면을 장식한 뉴스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는 대한민국의 아득히 먼 얘기였습니다. 간난신고 끝인 2022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당시 정부는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선언했지만 실은 인구 69만 명이 룩셈부르크에도 있는 우주청도 없는 나라의 말뿐인 우주청도 없는 나라의 말뿐인 선언에 불과하다. 세계는 스페이스X를 필두로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섰지만 우린 민간 우주 생태계를 거론하기조차 힘들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님이시군요. 이분이. 자, 지난 3일 경남 진주의 경상국립대에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고요. 하나그룹 오너 3세 김동관 부회장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24년 1월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이 됐고요. 같은 해 5월에는 우주항공청이 출범이 됐습니다. 24년 5월에 이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했군요. 지난 8일 오전 사천을 찾아서 올 2월 제2대 카사 청장에 취임한 이 오태석 청장을 만났다. 마침 이날 오후 카사에서는 민관 협력 기반의 달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기업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서 청사안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자, 질문. 한국 우주 시계가 어느 때보다 빨라지는 느낌이다. 답변.
최근 미국, 중국 등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와 기지 건설 계획이 빨라지고 있는데 글로벌 민간 기업들도 달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시기고 우리도 달 경제 영토를 조기에 개척하기 위해서 2년을 앞당겨서 2030년 민관 협업 소형 달 착륙선 발사를 추진하게 됐고 이를 통해 확보한 민간 역량을 2032년 국가 달 착륙선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기술 자립을 이루고 글로벌 우주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랍니다. 애초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이를 통해서 2032년 달 착륙을 하기로 했는데 달 조기 착륙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늦어질 수 있겠다 라고 질문했더니 예산 밀림 없이 누리호 반복 발사와 재사용을 목표로 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투트랙으로 정상 추진하고 2030년 발사할 소형 달 착륙선은 약 700kg급으로 민관 협업 형태로 만든답니다. 이는 2032년 발사 예정인 중량 1.8톤의 본격적인 국가 달 착륙선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디딤돌이고 체계 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인데 누리호의 고도화와 후속 사업을 이어가며 2030년대 중반 이후 1단 재사용 발사체 상용화로 연간 10회 이상 발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우리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게 불과 4년 전인데 재사용 발사체 개발 목표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질문했더니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우리는 2030년대 중반 이후 1단 재사용 상용화를 목표로 연간 10회 이상 발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 기업과의 체계 개발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혁신하려 한다. 예산 분산 우려를 불식시키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재사용 기술 확보를 차질 없이 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한국 우주 발사체 포트폴리오와 구성 계획 이렇게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K-스타링크의 자세한 계획이 궁금하다. 국내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서 2035년까지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로드맵인데 2030년까지 다량의 위성을 양산하고 발사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먼저 조성한 뒤에 2032년까지 우주에서 통신위성 운용을 검증하고 2035년에 최종 완성할 계획인데 향후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의 UAM 그리고 해상통신 등 미래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될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안보와 통신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우주 데이터 센터 계획도 있다. 이 역시 AI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공공수요 자립 기반 만들어줄 거 3일 발표한 육성 전략을 보면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K-스타링크와 우주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수많은 위성을 올려야 하는데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물론 K-스타링크나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국내 발사체만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국내 우주 기업들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공공 수요를 제공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초기에는 글로벌 협력을 병행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발사체와 발사장을 우선 활용해서 우주 안보를 지키고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루겠다는
실질적인 의지 표명이다. 예, 그 다음에는 뭐 지난 10년 사이 우리 우주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했더니 우주 스타트업들이 발사체와 위성 제조, 우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장을 내밀며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해온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냉정히 평가하자면 아직 대다수 기업이 정부 연구 개발, R&D 과제나 공공 수요에 의존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민간 주도의 우주 경제로 체제를 바꿔야 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발사 수요가 늘면 발사장도 지금 정도로는 안 될 텐데 그리고 한국 우주 개발이 갈라파고스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적극 참여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발표된 계획을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했더니 아르테미스 등 글로벌 협력 체계 참여는 우리의 핵심 전략이다.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주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우주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확실한 먹거리다. AI 기반 우주 데이터 센터와 저궤도 생산 플랫폼을 통해서 통신의약품, 신소재 등 다양한 신사업이 우주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과 UAM의 필수 인프라가 될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초기 정부 마중물과 민간 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생태계를 완성한다면 우주산업은 반도체를 이을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 반도체를 설립하고 세계 1등이 된 한 10년 뒤에 세계 1등이 되고 그리고 제대로 돈을 번 게 그러고 나서 한 30년 지나고부터 30년 지나고부터 이 치킨 게임에 의해서 시장이 과점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계 1등이 됐잖아요. 세계 1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나서부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주가 우리의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는 데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뭐 적혀 있어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냉정하지만 아직은 뭐 R&D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주는 일단 미국 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이제 떡고물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기술력을 좀 갖췄을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코스피 운명을 가를 7월 빅테크 성적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석형 우리은행 WM그룹 주식 전략가라고 하십니다. 국내 정책이 시장의 체력을 키우지만 세계 자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월가와 실리콘밸리다. 올해 한국 증시의 움직임 진정한 힘 역시 미국 빅테크의 공격적인 투자 결정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이 거의 5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48% 급증했고요. 특히 6월 한 달간 수출은 10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의 급증은 반도체 덕분이었고요.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19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63% 급증을 했고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은 16.4%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견조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수출이 3.8% 증가한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며 회복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초호황까지는 아닙니다. 올해 수출 호조의 이면에는 반도체와 나머지 산업 간의 뚜렷한 격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경기의 양극화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는데 상장기업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에는 440조 정도였었는데 6월 말에
13조 원으로 6개월 만에 5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익 전망 상향분의 대부분은 반도체 업종에서 나왔고요.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은 175조 원에서 679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에 나머지 업종의 이익 전망은 올해 들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실물 경기보다 앞서 움직이는 선행성을 지니고 산업별 업황 변화에 따른 기업 이익 전망을 시장이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기업 이익 전망 상향도 반도체 업종에 집중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금 역시 반도체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중 현상은 국내 증시의 쏠림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배경인데 올해 코스피에서 유난히 확대된 주가 변동성 역시 과도한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에 해당이 되고요. 7월 들어 반도체주 쏠림 현상도 고비를 맞고 있는데 기록적인 반도체 수출 증가와 반도체 기업 이익 전망에 대한 유례없는 상향 조정을 이끈 핵심 기반은 미국 대형 빅테크의 AI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투자 기조의 지속 가능 여부가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7월 20일 알파벳을 시작으로 베일을 벗을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은 이러한 투자 기조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고요. 코스피의 장기적인 추세는 정책이나 수급 등 국내 변수만으로는 답하기 어렵다. 그 향방은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투자 행보에 달려있다. 7월 22일부터 알파벳 실적 발표부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중요한데 이게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꼭 빠질 때는 안 좋은 거 10개 중에 10개 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데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걸 애써 안 좋은 거 끄집어내서 안 좋게 부각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좋으면 또 좋은 것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오히려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 팍팍 늘리는 반도체 머니. 반도체 호황으로 시중 통화량이 한 달 새 3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업 여유 자금과 투자 대기 자금이 금융권에 유입되면서인데 불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과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명분도 한층 강해졌고요. 10월 한은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5월 광의 통화, 이 M2 평자는 4,184조로 전월 4,152조보다 32조 2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44조 5천억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고요. 월간 증가율은 3월이 0.4, 4월 0.6, 5월 0.8로 석 달 연속 확대됐네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5.8% 늘어서 2023년 2월 그때 당시 6.2%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그리고 MMF, 그리고 2년 미만 정기예금, 적금과 금전신탁 등 현금화가 쉬운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입니다. M2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시 출금시 2년 미만의 돈을 좀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들어가 있는 현금을 다
고려한 수치가 M2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별로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24조 3천억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고요. 기업의 단기 여유 자금과 증권 파생 상품 거래 증거금이 유입되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는데 하나는 삼전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예치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경제 주체별로는 비금융 기업의 통화 보유액이 30조 1천억 늘었고요. 이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등이 포함된 기타 금융도 11조 8천억 증가했네요. 반면 가계 비영리 단체의 보유액은 19조 줄었습니다. 늘어난 통화량이 가계나 내수보다 기업과 금융사에 집중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돈이 설비 투자와 고용보다 부동산 주식으로 흘러가면 자산 가격과 금융 불균형을 키우게 되고 시차를 두고 물가까지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대출 확대, 신용융자 레버리지 투자 증가 등 유동성의 시장 쏠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은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를 주요 금융안정 위험 요소로 지목을 했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는 늘어난 통화가 서비스 소비와 설비 투자로 흐르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주식과 부동산이 집중이 되면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상품 서비스 시장으로 번지면 물가 압력도 커지는 만큼 이번 지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조절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 상장지수 펀드 ETF는 지난해 12월 M2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번 돈 다 토해냈다. 중국 쇼크에 삼전닉스 개미 패닉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삼전닉스가 급락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급반등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서 하이닉스는 180만 원대로 삼성은 25만 원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중국 창신 메모리의 IPO 수요 예측이 흥행하며 공모가가 시장 예상을 웃돈 수준에서 결정이 되자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상했다. 이에 더해 전력을 비롯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우려도 재차 부각돼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 오늘 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날에 삼전닉스가 각각 6.2, 8.8 급등한 바 있지만 하루 만에 전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하이닉스의 ADR도 9% 급락했고요. 마이크론 역시 8% 빠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배경으로는 우선 이 CXMT의 IPO가 가장 크죠. 세계 4위 디램 업체인 CXMT가 상하이 과청판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의 주문이 몰리며 공모가가 8.66 위안으로 결정이 됐고 이 시장 예상치였던 4.4 위안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창신은 약 579억 달러, 12조 7,5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이고요. 기관들의 초과 배정 옵션이 전액 행사되면 조달액은 최대 666억 위안, 한 15조까지 늘어날 수가 있네요. CXMT는 이번 IPO로 조달한 자금으로 D램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CXMT가 확보한 대규모 자금이 삼전닉스 마이크론을 추격할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선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겁니다. 반대의 해석도 나오긴 한데 일각에서는 창신 상장 후에 기업 가치를 1조 위안으로 점쳤지만 이번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약 127조 원에 그치고요.
이에 창신의 공모가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드러냈다고 일각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의 IPO 외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를 우려케 하는 이슈도 있는데 서상영 상무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전력 요금 인상 및 환경 부담을 이유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취소와 지연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 뉴욕주의 데이터 센터 건설 1년 후에 미시간을 비롯한 15개 주에서 기존에 허가한 프로젝트까지 소급 적용해 중단시킬 수 있는 모라토리엄 법안의 추진 등을 언급해서 AI 인프라 구축 속도 둔화 우려를 부각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호황 장기화의 주요 근거로 꼽힌 이 장기 공급 계약 LTA에 대한 악재도 부각이 됐는데 네오클라우드 업체인 코비버가 메모리 가격 하락 위험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알려졌다고 서상무는 말했습니다. 마이크론 등과 맺은 LTA의 가격 하한선 아래로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만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저가 매수기에 하이닉스 지금도 안 늦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최근 하이닉스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며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메모리 고점론 피크아웃은 기후에 불과하며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인한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2028년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증권은 15일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20만 원을 유지했고요. 빅테크들의 AI 투자 계획과 수요를 고려할 때 메모리 업황의 장기 호조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인데 핵심 원인은 이 HBM으로의 쏠림 현상과 빅테크 중심의 이 장기 공급 계약 LTA 때문인데 김동원 리서치 본부장이 2027년에는 HBM 중심의 설비 투자가 집중돼서 범용 메모리의 신규 생산 능력 확대는 사실상 제한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될 장기 공급 계약으로 빅테크 업계가 메모리 생산 능력을 선점하면 일반 고객이 체감하는 공급 수준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실제 시장 우려와 달리 메모리 현물 가격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DDR5와 DDR4 등 범용 D램 현물 가격은 40거래일 이상 연속 상승하며 전고점에 임박을 했고요. 범용 제품에 대한 업황 둔화 우려에도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현장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최근 메타로부터 촉발된 AI 투자 위축 우려 역시 과도한 공포론에 가깝다는 진단인데 메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를 5기가와트 규모로 확장하고 내년까지 총 14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데 올해 메타의 AI 투자는 약 220조 원으로 미국 빅테크 전체 AI 투자의 20%를 차지하고요. 메타의 투자 축소 우려는 일시적인 잡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력망 연결 절차도 간소화됐는데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전력망 연결 절차를 이 패스트 트랙으로 승인하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 속도는 이전보다 2배 이상 빨라질 전망이고요. 자, 이 같은 구조적 호재와 수급 환경을 감안하면 하이닉스 주가 급락세는 과도하고 최근 하이닉스 주가는 AI 투자 둔화 우려로 3주 만에 직전 고점 대비해서 36% 하락을 했습니다. 그는 AI 산업의 장기 성장 경로와 메모리 수급 환경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팟 가격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강의에서도
이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을 이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떨어질 때, 그때는 확실하게 탈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괴리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스팟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스팟 가격을 따라서 고정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지난 전고점 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온다 이후에 항상 이 오른쪽 반등이 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반등은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7월 16일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일 연휴 동안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